안녕하세요. 네, 다카도 서브 스터디 디스커션의 오거나이저를 맡은 이우철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우선 뭐 다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그 제가 사실 제가 다른 분들을 잘 몰라서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선 저는 이우철이고요. 하는 일은 전기 관련 업종에서 제조업과 무역업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 전공자도 아니고 뭐 CS나 뭐 관련된 전공자 전혀 아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없고요.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아주 잘 수습해 보기 위해서 스터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김남호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 문과생이었다가 이제 복수 전공으로 통계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현재는 지금 4학년에 대학교 아직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채널의 직문수 이제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가수에서 계산 위주의 스터디를 다룬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산이 많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해보자면, 저는 배동성이라고 하고요. 현재 중고등학교 그 수학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학원이나 과외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스터디에 참여한 이유는 저도 수학 강사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긴 하는데, 저도 좀 베이스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급 수학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부분이 또 좀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메꾸기 위해서 참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해주시겠어요? 제가 김사부님 하겠습니다.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민규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소개드릴 수 있는 멘트가 아주대학교 수학과 학생이에요. 이제 3학년을 복학할 거고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는 증명기초랑 직문수 수업을 유튜브로 팔로우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카수에 참가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되게 진로적으로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시점이라서 뭐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되게 좀 착하게 방골 기질 없이 모든 학문과 수업과 배움을 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의심하고 왜라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좀 더 적용시키고 배워보고자, 그리고 뭐 있어 보이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제가 열등감이 있는 부분인데 제 수학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어가지고 다카스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 이우철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전 유튜브로 팔로우하는 입장이니까 다카수 팔로워로서 저를 만나보신 적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저런 분들 말하시는 걸 많이 듣기도 일방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다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멋지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우철 선생님이 그리고 이번에 조직하시는 스터디에도 공감하는 바가 커서 이번에 참가를 희망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 약간은 지금, 어떻게 설명할까? 지금 좀 회사를 다니다가 약간 인공지능 쪽으로 회사 다녔는데, 실제 회사에 갔을 때 조금 이게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말 약간 녹아다는 약간 그런 인공지능이어서
그래서 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에 대한 회의감이나, 그러니까 기술의 스택은 가지고 있지만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조금 수학을 이용해서 조금 다른 진로로 갖고 싶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가 좀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지금 취직하면서 같이 복싱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약간 복싱이 막 여러 가지 막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 같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론을 제가 다 알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움직임들을 근육으로 통해서 좀 수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거를 다시 컴퓨터 통해서 계산을 통하면서 이걸 조금 제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좀 트레이닝 하고 싶거든요. 저는 약간 이쪽을 조금 생각해가지고 조금 했습니다. 여기 또 실제로 계산도 필요하고 조금 같은 러닝 웨이트가 있으면 조금 괜찮다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현이고 지금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산업공학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 수학이랑 통계학 관심 많은데 이유철 선생님께서 하신 공부 취지에 되게 많이 공감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이유철 선생님 말하시던 그런 거를 좀 되게 재미있고 흥미있게 들었어서 스터디 참여하게 되었고 목표는 진짜로 PPT 올리셨는데 거기서 본 것처럼 좀 더 제가 가져가고 싶은 계산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동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최동현이고요. 개발직군으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고, 스터디 참가하게 된 이유는 여기 말고 다른 스터디에서도 파이썬으로 서정대수 수학 계산 연습하는 스터디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생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파이썬으로 계산 연습한다는 서브 스터디가 열린다 그래가지고, 두 개 다 같이 하면 좋겠다, 두 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기소개 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막막하잖아요. 되게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제가 슬랙에 엄청 막 주저리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백그라운드가 없는 제 입장에서의 견지를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그게 아니,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계신 분들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각자의 수학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그 공감대를 가져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슬랙에 올려놓긴 했는데 슬라이드 한번 같이 잠깐 볼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냥 이거 일하면서 그냥 쭉쭉 썼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거창하게 PPT라고 하지만 그냥 칠판에 가깝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민해 봐야 될 점이 한 네 가지 정도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무엇이고 이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각자한테 도움이 되고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그 방법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그냥 아이디에이션을 해본 상태인데 일단 다가수에서 얘기하고 공부하고자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뭐 아무리 뭐 거창하게 얘기해봤자 선형대수랑 미적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 단어를 정의하는 기준이 저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이거를 끝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계산만 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이거를 사실 굉장히 잘하는 분도 이 스터디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진짜로 원하시는 그 깊이가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 어떤 통일된 레퍼런스나 렉처를 가져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생각해 보신 내용 있으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각자가 다 다르기도 하고 개인마다 또
해본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르니까 그걸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미적분 정도면 충분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뭐 조금 하이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뭐 좀 딥한 측면에서 하는 것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약간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다양하게 두되 그것들을 이제 뭐 여기 써놓으셨듯이 통일한 뭐 토론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서로 영향도 잘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나 뭐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교수님께 이제 뭐 질문을 할 거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좀 이야기를 좀 저는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저질러 놨는데 정리를 또 해야 되니까 이제 각자가 이거를 하면서 바라는 거를 좀 여과 없이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는 네, 저는 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다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선 저는 약간 프로세스 자체가 좀 명확히 정리가 돼 있는데 약간 같이 할 러닝메이트로서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도 약간 따로 하는 그러니까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게 약간 교수님 그런 얘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같은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왜 지방의 애들이랑 서울 애들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견문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조금 서울 애들은 조금 이게 회사도 많으니까 다양한 걸 보고 들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제가 지방에 학교가 있으니까 지방 애들 그리고 부족하다. 그런 좀 측면에서는 조금 다양한 걸 하면은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또 다른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교수님이 그 저 계단 올려주시면서 뭐 이양식을 전개하는 그런 거 올려주시면서 그거 좀 써보면서 이제 생각하고 이제 해보다가 보니까 그 지수함수 이제 정의할 때도 그 리미트 씌워가지고 그 이항식 전개해서 급수 이렇게 풀면은 그 급수처럼 쓸 수 있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거를 또 파이썬으로 구현할 때 그냥 그 이항식으로 구현하는 거랑 급수로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랑 그 시간도 다를 것이고 이제 정확치도 다를 것이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지수함수를 또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도함수로서 이제 기울기가 일정한 걸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사람이 가지는 생각마다 한 대상을 볼 때도 좀 계속 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요새는 그 베리타시움이나 이런 유튜브에 되게 양질의 그 시각 자료들도 너무 많고 좋은 게 많으니까 각자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 레퍼런스 두는 것보다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생각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아니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제 그 지금 백그라운드가 다양한데 사실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솔직히 걱정이 안 돼요. 그 관련 전공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해나가실 수 있는데 러닝메이트만 있어도 사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처럼 백그라운드가 혹시 약하신 분, 제가 알기로 최동현 선생님이 저랑 좀 비슷하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 그 그런 점에서 레퍼런스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 의견을 드리면 좋을까요? 문과고 네,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제가 네, 알기로 최동현 선생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말씀해 주신 게 법학 전공하시고 이제 네네, 머신러닝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수학을 지금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시고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어, 저는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선대랑 수리통계랑 미분적분, 미분방정식 그쪽으로만 나가면 될 것 같아가지고 딥다이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딥다이브가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엄청나게 딥다이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갈지.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긴 한데, 어,
글쎄요, 저 해보질 않아가지고 일단 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건 것 같습니다. 아직 직접 찾아보신 레퍼런스는 아직 없으신 거고요. 그 다른 스터디에서 레퍼런스 이것저것 나오긴 했는데 뭐 그게 막 통일된 레퍼런스가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음, 레퍼런스 자체를 아예 딥러닝, 머신러닝으로 잡고 시작하는 쪽이라 저쪽은 그 앞에 선형대수 있는 거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서 선형대수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는 없거든요. 즉,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파이썬으로 하는 선형대수 책이 있긴 있는데 이게 파이썬으로 그냥 선형대수를 구현해 본다 이거라서 선형대수를 공부하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 책인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군요. 네. 아, 혹시 이 책인가요? 아, 그 책 아니에요. 그 책은 보긴 했는데 네. 그 책은 아니에요. 요거 최근에 나온 걸 거예요. 아마 한 아, 반년 됐나? 그런가요? 네.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좀 공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에 러닝메이트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를 지금 못 키시는 것 같으니까 이따 자기소개하실 수 있을 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마이크 작동할 수 있는데, 사용 아, 가능하세요? 네. 네네. 방금 들어와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자기소개하는 시간인가요? 자기소개를 한번 했고요. 제가 네. 그 슬랙에 올려드린 슬라이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레퍼런스나 공부를 할 것인가, 그 공통된 내용을 할 것인가, 각자의 프로젝트 성격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진행된 내용은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그 개인의 프로젝트로서의 수학을 공부하되 그것에 대한 러닝메이트로서 이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정도의 컨센서스가 나왔어요. 네. 제가 네. 들어오자마자 실례를 해서 죄송하고, 다른 분들 먼저 말씀 나누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좀 적절할 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하면 자기소개만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석사 전공을 복수 해석으로 했는데, 이제 졸업한 지 10년 넘었나? 근데 어쨌든 경력에 비해서 너무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약간 이제 스스로 너무 퇴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뭐지? 수질 채널에 있는 영상들도 몇 개 보려고 하다가 혼자 그냥 보고 하려니까 잘 안 돼서 스터디에 가입을 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사실 어디 가서 수학 교사 한다, 뭐 석사 학위가 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대학 수학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몰라가지고 이제 자꾸 이런 모임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못하는 걸 드러내기가 싫어서.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끄럽더라도 좀 모르는 걸 내가 뭘 모르는지를 좀 먼저 알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올려주신 이우철 선생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레퍼런스 추천할 만한 그런 자료는 최신 자료가 없어서 누가 추천해 주시면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 되게 다들 말씀 주신 거 그 공감하고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저는 그때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거 만들면 제가 제일 바보일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가장 개발도 못하고 수학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이 나눠주시면 저는 잃을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가 하고 싶은 수학을 마음껏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펼쳐주시면 그거를 약간 대학에서 세미나나 콜로퀴엄 하듯이 나눠보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제 좀 학교에 뭐 수학과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배울 때가 세미나나 프레젠테이션 자기가 할 때 좀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진도는 공통으로 나가되 그것의 난이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뭐 로우 레벨이건 어퍼 레벨이건 상관없이 각자가 공부한 거를 매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라이드를 한번 적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공부를 공통으로 하려면 그래도 주제는 토픽의 순서는 같아야 하니까 그 토픽의 순서로 제가 생각해 봤던 게 이제 선형대수로 시작해서 미적분, 미분방정식으로 가는 형태였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잘 알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사실 수준의 기존 컨텐츠를 많이 참조를 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직문수에서 교수님이 전기에 나가시는 논리의 순서를 좀 따라가되 그걸 계산으로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직문수에서는 이제 개론이니까 진짜로 쉬운 그 직관적인 연습 문제 한두 개만 있고 다른 건 없잖아요. 실제로 연습 문제를 풀어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조금 뭐 코드를 짜본다거나 이럴 만한 여지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공부를 하면서 끌고 오고 그걸 세미나 발표하듯이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게 제가 생각한 기본적인 스터디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중간에 말 끊고 아무거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지금 그냥 토픽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려주신 그런 내용에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동의하는 편인데, 근데 저는 그 생각하는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일단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뭔가를 적어낼 때 제가 적은 풀이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 왔는데 여기서 아, 왜 값이 좀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닌데 여기가 잘못됐나 여기가 잘못됐나 하다 보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다 보다 보면 시간이 없고 하루 그거 왼종일 하루 종일 그거 하는데 다 쓰고, 그래서 그 하나 지금 예시로 지금 생각이 드는 게그 나중에 디컴포지션 이런 거 이렇게 행렬 분해할 때 그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이나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통 보면은 되게 복잡해서 아, 이거 그냥 맞겠지. 이거 된다니까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넘어갔던 경험이 되게 많은데, 이번 스터디를 한다면 그렇게 진짜 더럽고 복잡하고 구체적인 거를 내가 믿을 수 있게 나 이거 하면 될 거야. 약간 이런 거는 좀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 드,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각자가 들고 오는 형태는 뭐 어떤 식으로 들고 오는 형태가 되어야 될지 저는 사실 들고 오는 것도 처음에 뭘 들고 와서 시작하는 게 좀 가치 있는 시작이 될까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뭐 당장 진짜 구체적인 걸 뭘 하나를 잡는 게 가장 좋을까? 콜로퀴엄으로 뭐 발표를 하게 되면 최소 5분에서 15분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것 같네요. 혹시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이 좀 됐어요. 아예 공통의 레퍼런스가 없으면 난항을 겪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넣으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게 너무 지루하면 연습 문제 풀이를 해준다고 해도 너무 뻔한 얘기를 너무 뻔하게 풀어주면 그거 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지만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 배동성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었을 때 나온 게 이런 거였어요. 슬랙에도 올려주신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연습 문제를 푼다고 해도 그냥 뭐 책에 있는 거 아무거나 푸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양질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좀 하나의 레퍼런스로 좁힐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좋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MIT 오픈코스웨어였거든요. 거기에는 강의도 있고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해답지도 다 있으니까 그 좀 이제 미적분이나 이런 저같이 백그라운드가 약한 사람도 따라가는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검증된 문제들을 잘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풀어보면서 잘 안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잘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문제가 물어보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디스커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조건희 교수님께 갖고 가면 되지 않나. 다 풀어버린 다음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없습니까? 더 재밌는 거 없습니까? 교수님한테 그냥 확 들이대는 거죠. 사실 다가수 시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스터디에서 개인 발표를 해본다가 1번이면 그거에서 두 번째에서 넘어가는 고리는 자기 실력을 높이는 고리는 아까 그 김남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산이 뭐 이렇게 있는데 지저분해서 끝까지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내봤는데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없냐? 도장 깨기 한번 하겠다. 혹은 이 계산보다 더 효율적인 계산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같은데 책에서는 이렇게 안 풀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접근의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동선 선생님이 슬랙에 적어주신 거에 이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제가 공부했던 레퍼런스 중에 좀 문과생 입장에서도 재밌었던 게 두 권 정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두 권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올려놓은 책이 첫 번째 거는 물리가 쉬워지는 미적분이라는 책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분도 천체물리 하신 분이에요. 그 천체물리 하신 분인데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에서 꼭 필요한 그 미분과 적분과 미분 방정식으로 가는 그 학부로 가는 인트로를 되게 저는 잘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면은 되게 쉬운 정리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3번의 삼각함수의 극한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해석학 시간에 막 갖고 와서 그 스키즈 시어럼 쓰고 완비성 공리 써가지고 막 정리하고 이러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자기 스스로 적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레퍼런스도 자기가 한번 A부터 G까지 다 정리해서 콜로퀴움처럼 발표를 해보는 것도 어차피 저희가 지금 전문 수학의 레벨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다 까먹었는데 하겠다니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리학이 좀 섞여 있는 걸 하면 구체적인 예시가 되니까 좀 발표하는데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레퍼런스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뭐 백그라운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가 좀 섞여 있는 수학을 재미있는 부분을 좀 발췌를 해서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을 이렇게 두 권 넣어놨어요.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된 책인데 이거는 그 똑같이 천체를 전공하신 배동성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그 학부 초반부 수준에 들어가는 물리랑 잘 엮여져 있는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그런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재미로 본 책인데 설명이 깔끔하고 수학이나 물리를 몰라도 따라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던 책이라 만약에 레퍼런스가 막막하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제 전공 분야인데 여기서 계산이 뭐가 필요하냐. 이건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프로젝트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형태를 한번 가정하고 만들어 본 건데 이게 자본자산 결정 모형이라는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무 모델인데 여기서 쓰는 계산이 사실 문과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계산 중에 하나예요. 행렬미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행렬미분 거의 대부분의 문과생이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문 보면 계속 나오는데 논문에서 나오는 것 중에 좀 의미 있는 계산을 찾아서 이게 미적분학과 선형대수의 레벨에서 어떤 계산적인 함의가 있는지를 나누자. 뭐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레퍼런스는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분들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 의견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재철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저 그냥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그냥 구경하러 왔거든요. 아, 그냥 그럼 구경만 하고 초빙만 해도 하다가 돼요. 가겠습니다. 네. 나중에 조교로 초빙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요? 아, 저의 정신적 지주죠. 네. 제가요? 네. 어쨌든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레퍼런스 두 권 정도 찾아놨거든요. 그 근육을 대해서 약간 수학적 모델링 해놓은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게 레퍼런스를 해도 약간 소식 자체가 막 딥러닝처럼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연명근개한 게 아니고 좀 약간 진짜 약간 미적분? 편미분 딱 그런 수준인데 이게 실제로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거 이후에도 또 다른 그런 연구를 할 게 있는데 그거에 좀, 좀 밑바닥에 그 디딤돌 성격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저는 논문을 바탕으로 파고박 밀고 가되 대신 이게 연구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약간 사업 투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조금
얘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좋은 점은 좀 그런 쪽으로 좀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이걸로 나중에 연구나 투자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조금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좀 고민해서 여기 써놨었는데, 저희가 스터디를 하다 보면 서로 좀 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수학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당일에 와서 PT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사실 매주 빡빡하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막 의무적으로 일처럼 하면 동기부여도 많이 떨어질 거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발표자를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노티스를 주시고 저는 질문자를 지정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세미나나 콜로퀴움 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리뷰어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 선생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물리한다 그러면 바로 배동선 선생님 지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군동량과 이걸 계산해 보았습니다. 코리올리 힘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는데 리뷰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전공을 하신 이제 천체를 전공하신 배동선 선생님의 크리틱을 받으면 굉장히 그 프레셔를 받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식으로 진도의 공유와 이거를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그냥 표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만약에 그냥 선형돼서 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행렬 뭐 벡터나 이런 거 개념 한 다음에 가우스 소구법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 그거를 뭐 책마다 꼭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 꼭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연결해서 발표를 하겠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지정을 막 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자유롭게 질문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말씀 그 서재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표가 좀 의미 있게 완결성 있게 끝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 그 얼마나 뭐 가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치는 사실 나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납득하게. 사실 뭐 저희가 석사 박사에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은 내 발표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거를 관심을 어텐션을 끌고 설득하고 그 논리를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디스커션의 결과물이 넥스트 이제 다가수 시간에 교수님한테 전달을 드릴 인풋의 형태의 퀘스천으로 다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 디스커션 시간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 레퍼런스 다 상관없고 뭐 각자가 중요한 걸 하는데 그거를 상호 피드백을 좀 하자.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이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진짜 좋아해요. 공부할 때 러닝메이트 있으면 진짜 좋잖아요. 그 내가 나는 나랑 경쟁을 나랑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의 경쟁, 타인과의 협력 전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이 스터디가 좀 진행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남호 선생님? 네, 네, 그-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분은 이제 디스커션에 참여를 하면서, 스터디에 참여를 하면서, 그냥 예제를 풀고, 예제에 대해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여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는, 나 여기서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 봤는데, 어때? 라고 하시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이게 그냥 책에 있는 예제나 이제 같이 풀기로 했던 거를 발표하는 사람들이 또, 아, 저분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나 했는데 나는 이런 예제 하나 푸는데 이게 좀 뭔가 나도 뭔가 더 거창한 걸 생각해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담을 또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하는 데에는 또 백그라운드에 대한 좀 설명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또 그쪽에 길게 가버리면 이게 계산은 안 하고 약간 또 3000%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보다는 다른 분들 생각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저기 동의하는 게, 뭐, 다 같이 따로따로 각자의 인터레스트에 맞춰서 하면은 정말 이상적이고 바람적인 거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군동량 나오면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병풍처럼 앉아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통된 뭔가가 있으면은 적어도 그 안에서 실력 편차가 있을지언정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다시 리뷰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가지고 공통된 뭔가가 있으면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그게 굳이 그럴 거면 여기서 스터디를 모아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는 상태에서 뭐 각자의 배경에 맞춰서 조금씩 그렇게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물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경제학은 거의 뭐 1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각자의 이제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는 할 텐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물리만 할 수는 이게 기본적으로 미적이랑 선형대수 스터디니까 물리도 거기에 뭐 베이스로 맞춰서 조금씩만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는 갈 것 같거든요.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선형대수 쪽에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아 이게 딥러닝의 어느 부분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약간 흥미유발 이런 식으로도 조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배경 지식을 넓히는 측면이랑 뭐 각자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측면이랑 이런 부분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다른 분 의견 요청드린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앞서 말씀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에서 같이 시작하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이유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MIT OCW에 되게 코스가 많은데, 거기서 뭐, 칼큘러스랑 선형대수 하나 잡고 그 안에서 각자가 관심 있는 뭐 챕터를 선택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챕터까지 같이 정해놓고 뭐 거기서 활용을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할 것이냐 해서 각자가 출발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여러분들 편안하게 말씀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실제로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딥러닝 사이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별의별 그런 개념들이 다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어쩔 때 뭐 엔트로피 가져올 때도 있고 뭐 어쩔 때는 뭐 게임 이론 가져올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저는 배경 지식 조금은 설명해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배경 지식 하면 조금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트렌드가 너무 막 잡다한 걸 썼다 보니까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트렌드니까 살짝은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 네, 저는 그래서 한 스터디를 할 때 아예 좀 파트를 나누는 게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에 주는 일단 계산이 퓨어하게 계산으로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MIT 올려주신 자료들 이제 봤는데 강의안도 그렇고 너무 당연히 좋겠지만 그리고 봤을 때도 어, 좋고 그리고 따라가면서 뭔가 인사이트들을 얻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홈워크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답안도 올려져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계산을 직접 백지에다 써가는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된 계산 내용은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추가적인 부분들은 또 다른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은 뭐 2부로 나눠서 한다던가 이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한민규님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금방 김남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계산의 포인트를 잡는 것에, 그러니까 제 개인의 욕망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을 포인트로 잡는 걸 희망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말 밑바닥까지 솔직하자면 수학도 문외한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이제 조금 더 쉽게 나오는 말은 경제는 정말 정말 문외한. 근데 올려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수학과 교수님들, 뭐, 뭐 컴퓨터 하시는 분이든 어디 발표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PPT의 새로운 수식들을 보고 해석하시는 게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냥 되게 약간 수학 잠바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야를 막론하고 나는 본질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막 말은 안 하시지만 그렇게 느껴지게끔 한다는 뭔가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어, 경제나 물리 같은 이런 어플라이 부분의 것들도 계산의 영역으로서 해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발표의 성격으로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신 말씀들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하고 보니까 뭐 사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터디의 그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내용상의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코스웍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걸 계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되게 맞는 의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차피 저희가 나갈 때 공통의 주제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 주제라는 측면에서 그 코스웍을 기준으로 주차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너무 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보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전에 크리스마스 때 얘기할 때도 전병주 선생님이 공부할 때 속도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세워라 내워라 끝없이 하면은 진짜 끝이 없어요. 선영대에서 MIT 코스웨어가 34강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강씩 공부하면 저희가 34주 동안 그거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람마다 소화할 수 있는 게 다른데 저는 스터디 어떤 과정을 했을 때 그 내용을 100이라고 하면 100을 개개인이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이 사람마다 다르고 하고 싶은 만큼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대신에 이게 서로한테 인터랙션이 도움이 되도록 일정 수준으로 끊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끊는 기준을 그 저게 학교의 코스웍이니까 그 코스웍의 과제 시점을 기준으로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4강인데 보통 한 4주치마다 숙제가 떨어지더라고요. 프로블럼 셋이 한 8셋 정도. 그럼 선형대수를 8회 정도 해서 저희가 끝내는 개념이 되는데 그 정도의 속도감이면 적당하지 않나. 4주는 너무 빠른 것 같고 8주 정도의 8회 정도의 스터디면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통의 것과 프로젝트의 것이 있는데 이것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60분을 하던 90분을 하던 2시간을 하던 각자가 사용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게 분배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걸 발표를 해도 저는 발표가 10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걸 해도 10분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도 사실 내 분야에서 중요한 거지 상대방 분야에서 안 중요한 게 태반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때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줬던 자산 배분,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뭔데 주식 가격 측정할 때 쓰는 모델이야. 근데 그거 수학에서 계산 방법 이거 갖다 썼어. 계산 방법이 뭐다에 집중하고 싶어요. 제가 발표를 하라 그러면. 네. 그거를 뭐 알아서 쓰지도 못하는 캐펜 뭐 증권사 트레이더 되실 거 아닌데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냥 삼성전자 다음 달에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그거 정도 던져놓고 이 안에 선형대수랑 미적분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 정도를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나누면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아까 그 서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근육의 움직임 이것도 사실 저희 복싱은커녕 지금 PT 받아도 킥킥거리고 아플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거를 근육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움직임을 계산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한번 이해해 본다. 그게 도대체 미적분과 선형대수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여주신다. 이런 관점이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 생각했던 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논문 레퍼런스 약간 초록 정도만 어떻게 흘러가는 정도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조금 더 읽어가면서 이거 태스크를 조금 더 쪼개가면서 조금 더 수학의 사이드에 맞도록 지금 조금 이게
뭐라고 했지? 목차를 좀 조정해 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대충은 읽어둔 상태여가지고 한번 조금 다른 사람들의 니즈에 맞도록 조금 쪼개볼 생각입니다. 약간 다른 약간 계산이나 약간 그런 컨셉 위주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 저도 그러니까 뭐 수학 계산이나 약간 이런 컴퓨터 이거 코딩 같은 건 괜찮게 하겠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해본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너무 그럼 네네 말씀하세요. 이유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랑 제가 또 생각하는 바를 좀 더 얹어서 말을 해보면은 이유철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바는 일단 단기간 그렇게 되면은 뭐 MIT 뭐 칼큘러스랑 선형대 수학을 뭐 같이 나간다 하면 칼큘러스 뭐 4주차면 뭐 한 달 정도면은 뭐 한 코스가 끝나거나 두 코스가 끝내겠죠. 그럼 그 안에서 한 번에 4주차 안에서 자신이 진짜 계산하고 싶은 거나 그런 걸 갖고 오고 뭐 또 그거랑 연관된 만약 자신이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데 그 경제학의 어플리케이션이랑 연관된 이퀘이션이 있으면 그거를 뭐 칼큘러스 책에서 찾아서 들고 오거나 아니면 레퍼런스에서 찾아와서 뭐 똑같은 방법으로 풀거나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엑스트라로 필요한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여기 중에서 해보면 그 강의나 수업을 이미 소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굳이 막 공통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각자 그냥 저는 그냥 솔직히 단순하게 10분씩 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10분씩. 그 10분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의 자유고 대신에 그 주의 주차의 계산의 맥락 하에서 가져와서 그것만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진도 맞추기 힘들면 그냥 선형대수면 선형대수 얘기. 그 정도만 맞춰도 개인이 그 프로젝트를 쓰는데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대부분의 60분은 사실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다 보면 개인 프로젝트 가져오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힘들거든요. 매주 못 가져와요. 그거 갖고 오는 거 정말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 그런 분들이 많으면 진짜 이 스터디 대박 나는 거죠. 조건희 교수님이 밥 사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지 어, 않더라도 그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웍을 토막토막 쳐서 한 뭐 34회차 강의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 분량을 한 6주나 8주 정도로 쪼개서 저희가 한번 의미 있게 계산 문제 위주로 소화해 보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구체화랑 이걸 얘기를 하면서 파이썬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게 이미 이게 수학적으로 소화가 돼 있는 분들이 이걸 손풀이 하는 거 의미 없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하면은 저는 그래서 코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 코딩 못 하거든요. 진짜 겨우겨우 뭐 하면은 베껴서 하는 수준인데 잘하시는 분들이 이걸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구현하는 예시들을 보여주면 저는 공부 진짜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 구체화의 그 추상화 구체화에 대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버퍼가 되게 다르다고 캐파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강약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주철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어, 이게 저희가 뭐 코스워크로서 MIT 오픈 코스웨어를 쓰자는 게 이게 저희를 하나로 묶는 미니멈 같은 요소가 돼야 되지. 어, 이거 손풀이 말고 훨씬 더 뛰어난 거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뭐 코딩으로 이걸 푸시고 하는 거는 그 이상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 저희에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보고 이걸로 여기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단지 뭐 잘 모르겠다. 일단 뭐 손풀이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 코스웍에 저희가 정한 분량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못 따라가게 되었으면 다른 그룹원들을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등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사실 등산 혼자 하면 죽어도 못해요. 등산 싫어하는 사람은 힘들어서 중간 올라가다가 막걸리 먹으러 가는데 근데 이게 그룹으로 가면 그 산 잘 타는 부장님들이 꼭 계세요. 회사 가면은 아니면 연구실이면 박사님들이 계시고 막 그분들만 앞에서 올라가면 억지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동네 뒷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좀 높은 산, 뭐 예를 들어서 한라산, 지리산 정도 올라가는데 산악 메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간에 좀 탈주하기 힘든 산악대를 만들어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다 주신 것처럼 코스웍이랑
개인의 프로젝트 수학을 좀 연결하는 고리는 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이렇게 딱 하자 뚝딱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성격과 코스워 그 코어만 좀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좀 그리고 또 서로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 서로의 개인적인 사정을 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그 취향과 가치관을 알아야 그 스터디에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니까 그거는 조금 그 허접하더라도 코스웍을 잡아서 진행을 하면서 맞춰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데 그게 좀 궁금해요. 그 선형대수부터 한다는 게 그냥 제 생각인데 그게 맞나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뭐 저, 선형대수랑 어, 선형대수랑 미적분인데 코스웍의 순서를 선형대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변수 다변수 미적분학이랑 그 다음에 벡터 미적분학 미분방정식 전 이런 순서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학부에서 배우는 순서는 사실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없는지 좀 궁금해서요. 다르게 하는 게 더 훨씬 좋다거나 뭐 아닌 것 같다. 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일단 그, 그게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사실 선형대 수학 뭐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회계 분석들도 듣고 뭐 따로 듣기도 하고 했는데 그 좀 동떨어지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을 하고 미적분학을 이제 다시 하면서 이게 미적분학을 전 사실 그 행렬 연산을 이제 뭐 지수함수 위에 행렬을 놓거나 이러면서 행렬 미분을 하거나 이런 데는 거의 아예 아는 바가 없어서 좀 그런 식으로 이게 다변수 미적분에서 이제 벡터와 행렬을 통해서 어떻게 또 연산이 가능하고 이게 왜 접목이 되는지 그리고 이 접목을 통해서 또 미분 방정식을 저희 풀 때 이제 그 행렬을 그 지수 위에 올려놓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뭐 하는 행위인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순서에 되게 좀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갑자기 좀 멀리 보는 느낌이긴 한데 혹시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 그다음에 그 미분 방정식까지 하게 되면 뭐 4주차 한다 했을 때 뭐 되게 러프하게 뭐 한 달씩 해서 세 달을 한다 했을 때 그럼 그 다음 과제는 계속 그 다음 과목으로 옮겨가는 형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약간 다시 뭐 선형대 수학을 들어와서 좀 더 높은 좀 더 깊게 가져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인지는 아마 추후에 논의하게 될까요? 아니면 혹시 그냥 일단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일단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저의 1차적인 목표는 선형대수입니다. 선형대수 잘 끝나면 그 다음 거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선형대수 폭망하면 자연스럽게 제가 수질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예,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길게 멀리 완벽하게 하려 그러면 못 뛰어요. 그냥 정해놓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놓고 뛰어야 되는데 그 성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학은 100m 달리기고 어떤 수학은 400m, 어떤 수학은 10km, 어떤 수학은 40km짜리잖아요. 그 거리가 다른 것에 맞춰서 그 집중하는 그 경향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눠야 된다. 저는 근데 다카수 스터디에 어울리는 거는 일단 한 과목 잡아서 잘 끝내는 거. 그 과목을 끝낸다는 게 그 책을 커버 투 커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 나름대로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 챌린지 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 스스로가 만족스러우시면 이 스터디가 유지가 될 거고요.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이라든 유지가 될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게 안 되면 저는 사실 할 이유를 못 느끼고요. 네, 이재철 선생님. 저 그냥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 건 이제 저번에 그 유철님한테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들어온 거고 제가 집 오자마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냥 저는 이제 참가자가 아니니까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당연히 그 선대랑 그 다변수 미적분이랑 그다음에 그 미방 중에 세 개 중에 시작을 고른다면 저는 선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뭐 지수 위에 행렬 올리고 이런 것도 결국에 그 선대 맨 마지막에 그 분해 나올 때 이제 그 분해를 이용해서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행렬 미분도 결국에 아, 어, 저는 일단 네, 일단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도 결국에 따라가려면 이제 아시겠지만 미분 연산자가 결국 선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다변수 미적분은 또 막 큰 행렬의 막 역행렬이나 막 역행렬의 존재성 이런 게 결국 증명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대가 저는 가장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가는 거는 일변수 미분 정도는 같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변수 미분은 제 생각에 선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당장 그 있잖아요. 그 막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막 그 좌표 변환 같은 거 할 때 막 자코비안 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다 결국 선대잖아요. 그래서 네, 제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응용 분야를 하나하나 막 경제나 이렇게 가져오면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 게 연습 문제도 얘네가 이제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연습 문제도 보면은 막 마지막에 스터트 이런 미적분 이런 것도 막 뒤쪽 막 20번 30번 가면 실생활 막 물리 문제나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몇 개 없잖아요. 그거 사실 그냥 단순한 숫자 계산만 열심히 시키고 이러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긴 해요. 저는 경제학에 뭐라거나 물리학에 뭐라거나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할지 조금 예. 선대는 사실 근데 막 큰 행렬에 막 아까 말했던 그 애슐렌 폼 구하거나 막 역행렬 구해보거나 디터미넌트 구해보거나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나중에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선대를 굉장히 추천한다는 말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종종 놀러 오셔서 조교로 트레이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대가 제일 많이 남을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다른 거는 그 공부했을 때 사실 디스커션 했을 때 좀 양질의 디스커션이 나올 것 같은 것도 선대거든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바보의 질문을 던졌을 때 받아주실 분들이 있어야 이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허공에 아무리 적어봤자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뭐 널 스페이스가 중요해, 랭크가 중요해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계산 구조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대를 먼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성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끝까지 정해놓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딱 잡아놓고 그거부터 각 잡고 한번 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고 재밌으면 계속 하는 거다. 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박소시군요. 네, 그 손는 건데, 그러니까 아, 네네.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각자 지금 할 수 있는, 실제 저희가 계산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컴퓨터로 계산하고 싶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 실제로 저도 솔직히 지금 그 계산 코딩 해가지고 코드 짜는 거 되게 좀 어렵고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방법 대신에 조금 어떤 오픈소스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값을 얻고 그걸 이제 해석하고 조금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력이 그렇게 출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땡겨 쓰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 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해가지고 예. 사실 이거는 진짜 개개인의 수학 실력과 관계가 되게 깊은 것 같은데, 전 사실 그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짜려고 내용은 저렇게 막 벌려놨는데 꼭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수학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돼야 되니까 각자 스터디원들이 저는 손풀이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풀이 되면 손풀이 된 거를 갖고 풀어야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파이썬이나 코드에 구애받을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배운 걸 공유해 나가주시면서 해주면 그 부분은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눠지면서 필요한 사람이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나원님? 네, 저는 코딩을 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그 지수함수나 이런 거, 그냥 아주 간단한 그냥 2의 1승 같은 거, 2.71 막 이렇게 가는 거를 직접 한번 이제 식은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전개, 그 뭐야, 썸 해서 쓰던지, 시리즈로 쓰던지, 아니면은 그 리미트로 해서 이항식으로 쓰던지, 그리고 그거를 손으로 썼으면 코드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이 방식하고 저 방식하고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다들 쓰는 뭐 넘파이라든지 이런 데 구현된 그
이제 라이브러리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이밋 같은 거 써서 이게 속도가 왜 다른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식을 쓰고 그걸 직접 구현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저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했는지를 아는 쪽으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생각한 네네. 이유가, 그러니까 그 유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서형대 수학할 때 이제 분해, 이제 디컴포지션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방법이, 전 전혀 와닿질 않았거든요. 왜 저렇게 자꾸 분해를 만들지? 근데 그 이전에 스태티스티컬 컴퓨팅 수업 들으면서 이게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그래서 제가 짠 코드랑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뭐 사이파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코드로 구현한 거랑 시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코딩에도 저는 제가 직접 식으로 쓰고 그 식으로 쓴 걸 코드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었어서 네, 이거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점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 코딩 스터디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아요. 제가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있고, 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을 한 게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하나 받고 이게 무슨 개념인데 어떻게 푸는데 그걸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엑서사이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네, 성현님. 저도 약간 이게 말을 이제 하려 하니까 생각이 결이 비슷한 건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코딩을 만약 끌어당기려면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코딩을 아무도 못 하는데 손풀이도 하고 코딩으로도 하려면 완전 코딩을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할애가 된다 생각해서 다 기본적으로는 손풀이를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코딩이 된다면 사실 코딩이 된다면 선풀이를 코딩으로 옮기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는 사람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기네 시간을 할애해서 공유를 하고 싶다 하면 코딩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사실 해서 설명해 줬을 때 제일 많이 남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설명 들은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들을 땐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들었고 내가 저거 해봐야지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발표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기 지분이라고 할까요? 이 스터디의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내가 손계산을 꼼꼼하게 잘 많이 하는가, 그리고 그거를 나눌 것이냐. 그 계산도 테크닉이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냥 답이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도 풀어봤는데 이런 쪽의 계산이 훨씬 효과적인 것 같다. 아까 나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하는 계산이었는데 이거를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테크닉을 적용하면 훨씬 좋은 것 같다. 이런 노하우들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표자가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코딩으로 만약에 좀 해준다고 하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고 많이 배우고 디스커션하고 싶네요. 이게 약간 제가 그래도 약간 그래도 조금 현업에서 일해봤던 그런 사이드 입장은 약간 진짜 옛날 스타일을 원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같은 경우에 뭐 워낙 메모리도 많고 CPU도 좋고 성능이 좋아가지고 나는 성능 거 신경 안 써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 프로그램들 많은데 조금 이렇게 약간 옛날 스타일로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고 이때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개발자도 그런데 조금 벽을 느낀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면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 해도 코드 자체 개떡을 짜면 아예 메모리가 안 들어가도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실제 어떤 그 태스크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저는 이런 걸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공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했을 때 사실 그런 쪽에 좀 그 지식이 있는 편은 아니어서 저도 나름대로 공유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나 재무 재미없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한두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셋집을 구한다거나 할 때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 배동성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제 그 수학을 가르치신 입장에서 그래도 되게 오랜 경험이 있으신데 그 배동성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스터디에서 바라시는 점이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할까 하다가도 이제 맞는 말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같은 것도 꼼꼼하게 좀 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개념 그냥 인강이나 뭐 설명이나 이런 거 들으면 알겠어 그러고 이거 그냥 풀면 되지 그러고 이렇게 좀 넘어가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비슷비슷하지만 나중에 봤을 땐 좀 격차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사실은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가르칠 때 힌트를 주는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약간 계산할 때 조금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해소를 하고자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계산 위주라는 게 진짜로 손으로 다 계산을 해보는 저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만약에 하다가 약간 제 자신에게 하는 뭐라 그러죠?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경고는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 이거는 이제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거를 전 좀 경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근데 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지금 이제 네 개씩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 개씩 중에서 뭐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 내에서만큼은 약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코딩 관련해서도 그 지금 뭐 서재용 선생님이나 이렇게 코딩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뭐 각자의 어떤 뭐라 그러죠? 각자의 뷰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제가 코딩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저도 좀 초보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긴 한데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코딩도 해보는 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해보는 게 또 이득이 될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배동성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그 저희가 뭐 이것저것 정하고 뭐 레퍼런스 좋은 거 정하고 방법도 뭐 최상으로 해보려고 하고 막 다 하는데 결국은 자기 몫이라는 부분이 진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저는 그 2023년에 다가수 컨텐츠가 그렇게 잘 안 됐는데 그 이유가 그냥 딱 자기 주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이 아무리 렉처를 많이 찍어 올리시고 아무리 디스커션을 리딩하려고 하셔도 자기가 인풋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근데 그 생각이 있어요. 인풋을 고통스럽게 넣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갈아 넣어서 하는 수학이 아니라 수학을 갈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두 물체가 마찰을 할 때 한쪽은 갈리고 한쪽은 남잖아요. 내가 남아야지 수학을 갈아버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긋지긋한 계산을 한번 내가 갈아서 마셔버리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게 진짜 저는 아무리 쉬운 거여도 저한테 쉬운 것도 사실 없지만 상관없거든요. 배동성 선생님 말씀에서 되게 공감한 부분이 아 이거 이제 이쯤 되면 알겠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거 진짜 싫거든요. 그거 진짜로 손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코드로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이쯤이면 됐어가 저는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집요함을 좀 보여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바라는 부분이 막 몇 시간을 갈아 넣고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진짜 다 내려놓고 되게 가감 없는 커뮤니케이션과 진짜로 뭐 꾸밈 없는 자기 생각. 그게 진짜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르고 안 되면 안 되고. 사실 계산할 줄 알아도 모르는 거 진짜 있잖아요. 그냥 계산만 할 줄 아는 거. 그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현님.
저는 배동성 선생님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난 게, 혹시 만약에 뭐 저희가 뭐 4개씩 한다고, 뭐 확정은 아니지만 한다고 했을 때, 만약 한 개 쪽으로 좀 깊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넘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분야에서 좀 더 할 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남훈 아, 선생. 네, 저는 그 진도에 대한 부분도 제가 크리스마스 영상은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다수 디스커션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스터디를 하고 디스커션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봐주실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쯤 그만하자 해도 그렇게 안 두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좀 크게 그냥 틀만 아까 이우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은 어차피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갈 거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거 풀어봐 그러면 하면 못 풀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진도는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천천히 생각해도 이제 교수님 계시니까 이제 네, 조언 구해가면서 진도를 또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별로 약간, 그렇진 않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도 저거 약간 공감하는 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막 코드를 짜가지고 뭐 파라미터를 넣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대충 이거겠지 하고 이거 대충 기본값을 넣으면 되겠지 하고 하면은 열애야 걔가 문제. 내가 얘는 이렇겠지 하는 애는 거기서 무조건 저는 에러 일으키고 문제 해결해가지고, 저는 좀 웬만해서는 조금 제가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의문값이 없게 하고 좀 다음 스텝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에러를 일으키면은 그거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자꾸 그렇게 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싹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속도감으로 이제 4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좀 깊이가 있어지면 나름 이제 재미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하나를 어떤 뭐 깊이 있게 자기가 볼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진도는 알아서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문수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직문수에서도 원래는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섹션 하나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막 두 주차가 되기도 하고 세 주차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행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거는 크게 그냥 같이 조절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슬랙도 있으니까 슬랙에다가 뭐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특별히 고민을 할 주제라기보다는 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크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하자고 모인 거니까 계산의 묘미는 정확성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계산을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A to G 꼼꼼하게 진짜로 다 한번 손끝으로 훑어본 거 코딩으로 하고 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뭐 각자의 몫이고 각자가 만들어낸 것들을 어떻게 잘 나누고 공유하는가의 문제고, 다가수 디스커션이랑 관련해서만 조금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 질문이 좀 집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정답을 만들어 가서 검사를 받는 정서라기보다는 안 되는 걸 좀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진짜 죽어도 안 될 것 같다. 나는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면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7분이랑 디스커션 했는데 그래도 저는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들고 갈 거거든요. 약간 그런 건 어떤가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저희가 어떤 검사를 받는 정서보다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요구를 한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행동이지만 사실 교수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그게 또 대다수의 다른 분들과 나눌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만 조금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진도 때문에 그런데 화면 공유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여기 그 MIT 오픈코스웨어 쓸 경우에 선형대수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캘린더인데 총 34강, 더 많네. 40강인데 아마 강의가 30 몇 개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한번 볼까요? 비디오 렉처가 왜 이래? 비디오 렉처가 34개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거 말고 TA들이 찍어놓은 그 TA 세션 영상이 한 열 몇 개 더 있어요. 여기 교수님이 안 다루셨던 계산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다 하면 한 50 몇 개 될 거예요. 근데 뭐 어째 렉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근데 뭐 개수 기준으로 자르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여기 캘린더를 봤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할 거잖아요. 여기 프로블렘 셋 기준으로 끊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첫 스터디의 목표는 프로블렘 셋 1, 두 번째는 프로블렘 셋 2. 이런 식으로 끊으면 개념적으로도 연속성이 있으면서 계산을 끊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으니까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저기 프로블럼 3 다음에 이그잼 1이 바로 있는데 그럼 걔는 같이 하는 건가요? 아이고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빡세지 않을까요? 힘들지 네,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프로블렘 셋 1, 프로블렘 셋 2, 3 이렇게 한 꼭지씩만 해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프로블렘 한번 열어볼까요? 프로블렘 셋 1. 어사이먼트구나. 네. 몇 문제나 있는지 저도 다 꼼꼼히 풀어보지는 않아서 여기 뭐 내적에 대한 문제 있고 섹션 두 문제, 세 문제 뭐 한 네다섯 문제 되는 것 같은데 인당 한 명씩 풀기 적당한 숫자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뭐 매트랩 코드도 있고요. 네. 중복이면은 중복인 것도 다르게 풀 수 있잖아요. 풀었을 때 계산이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볼 거리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요 프로블렘 셋 하나씩 정도를 기준으로 디스커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될 때 안 되는 개념을 찾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념적인 디스커션을 하고 다시 계산으로 돌아가는 식의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네. 박윤영님, 예, 좋으신가요? 예. 근데 저게 문제가 다 풀 필요가 없이 그냥 조금 뭐 너무 수준 높거나 너무 낮다 싶으면 조금 좀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다 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냥. 일단은 진도 때문에 지금 이거를 페이지를 펼친 거고요. 그러니까 진도가 여기 보면은 그 다루는 개념 셋들의 기준이랑 여기 캘린더 쪽을 보시면 그 기초부터 이제 개념들이 쭉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굳이 여기 없어도 본인이 풀고 싶으신 문제가 있으시면 갖고 오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스트렝 강의만 해도 여기서 연습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문제를 자기가 흥미 있는 걸 꺼내서 각자 푸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부족해도 각 그거 책에서 발췌를 다른 책, 다른 선형대수 책을 가져와도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찾으시지 않을 분들은 여기 있는 문제를 푸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하다가 제일 인상 깊었던 문제 가져올 것 같아요. 그 주차 진도 중에서 제가 제일 좀 고생했던 문제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성현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게 손풀이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할 때는 그 자기 노트를 보여주면 이게 어쨌든 뭐 그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자기 손풀이를 옮겨서 하는 게 맞을지 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노트를 미리 작성해서 슬랙에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아, 그 네, 전자 노트로 네. 작성을 했어요. 저는 못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못 푸는 거 그냥 올릴 생각이에요. 저 이거 못 아, 풀었어요. 엉엉엉 울면서 그냥 어디까지 병신같이 풀었는지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굳이 정답을 찾는 정서라고 하면은 정답이 이미 결정된 거를 다 올리는 게
그게 글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안 되는 거 진짜 내가 여기까지 풀었는데 막힌다. 이거를 노트로 올려주시고 슬랙에 공유를 해주시면 각자 스터디 전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올렸는데 진짜 등신같이 못 풀었지만 배동선 선생님이 보시고 그거를 한 칼에 풀어주시면은 얼마나 또 기분이 제가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열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네, 김나원 선생님. 어, 저는 이런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우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슬랙에다가 먼저 어떻게 풀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올리고, 그리고 이게 또 수업 할 때도 이렇게 판서 따라가면 이게 이해 속도 딱 따라가듯이 이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떤 논리로 이렇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이거 왜 되는지, 이거 왜 안 되는지, 너 그거 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약간 이러면은, 그러게. 이렇게 피드백이 좋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슬랙에는 또 따로 올리고, 그리고 발표할 때는 백지에다가 진짜 이게 내 생각이에요 하고, 내 생각의 순서를 닭가수 렉처 처음에 올려주신 것처럼, 이제 Y는 Y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촉촉촉촉 후신 교수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못 풀더라도 틀리더라도 왜 어디서 막혔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100만 번 맞는 것 같고요. 그 뭐 실시간으로 필기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되죠. 단 그냥 그래도 스터디 진행상과 그 운영상의 이유가 있으니까 발표는 항상 10분 정도 이내로 끊는 거를 원칙으로 하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로 막 한 명이 3, 40분 발표하면 좀 힘들잖아요. 최대한 길어도 10분, 그 이후에 이제 Q&A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좀 전에 프로블럼 셋 이제 보여주셨을 때 그거 한 문자로 하루 다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 프로블럼 셋에 있는 네 문제, 다섯 문제를 하루에 다 다룰 수 있을지 그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음, 못 풀면 못 푸는 거죠. 근데 못 푼다고 포기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연구를 또 그거는 진짜로 맞춰가면서 한번 해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못 풀었다고 해서 포기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못 풀어도 뭐 다음 주에 또 좀 더 풀면 되죠. 네. 그리고 스터디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정해놓는 게 좋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는 시간은 좀 여유롭게 열어놓을까 해요. 그, 끝까지 풀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풀어야죠. 잠이 안 오는데 저는 잠이 안 오거든요. 농담이고요. 너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다 막 기계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만큼과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각자 저는 그냥 딱 그건 것 같아요.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불만도 많고 짜증도 날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예의와 배려 이런 것들을 일단 첫 번째로 같이 가져가고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이우철 저 사람은 막 벌려놨는데 하는 거 보면 수학도 뒤지게 못하고 막 재미도 없는 거 하고 있다 막 이러면 짜증 나겠죠. 근데 그럴 때 그냥 센 말 해주시면 돼요. 아,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렇게 약간 쿠사리도 한번 주시고 저는 그런 솔직함을 좀 바래요. 왜 이렇게 못하냐? 좀 잘하자. 근데 저는 그게 격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스킬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풀어놓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딱 유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되게 모르고 되게 못해서 이해력도 느리고 사실 제가 쓰는 식을 내가 왜 저렇게 썼는지도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게 만약에 하루에 발표자가 제가 만약에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한다면 10분이 딱 주어지고 이게 저 아까 프로블럼 셋을 딱 봤을 때 저는 사실 전개를 많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식에서 이 다음 이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 논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그 이거 한 줄 넘어가는데 그 10분이 다 소모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내용.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성격 급한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는 거 알거든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보죠. 해보고 저질러 보고 뒤지면서 하는 거죠.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 좀 이 시간만큼은 의미 있게 사용하자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가감 없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수 선생님 다시 오셨네요. 그 CS 안 들으세요? 아, 네, 그냥 저랑은 좀 안 맞는 거라서 그냥 아, 나왔습니다. 보안이죠? 네. 아니, 그냥 약간 제가 그 피해왔던 그런 컴퓨터 내용이라 그냥, 네. 도망 오셨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진도 내용 저희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제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그냥 갖고 있는 레퍼런스 중에서 시작하기에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레퍼런스를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예. 진도에 대해서 좀 양이 많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일단 시작해보면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프로블럼 셋 1번까지 개념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막 빡센 개념은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챕터 여기 꼭 프로블럼 셋 1에 없는 거, 이게 솔루션 없어서 좀 힘들면 그 책에 솔루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풀어봐도 되니까 일단 그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괜찮으십니까? 네, 전 좋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딱 하고 싶은 게 딱 명확하다 보니까 네. 저는 약간 이런 문제나 연습 문제라 이 사이그라 약간 입장이라나 조금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약간 제 원하는 그런 논문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좀 다시 이쪽에 약간 연습 문제를 좀 제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조금 그런 좀 생각을 이거든요. 왜냐면 맨날 같은 문제 또 풀면 좀 재미없고 하니까 실제로 바뀌었을 때 이런 문제가 그냥 제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조금 더 실생활 좀 리얼리스틱한 그런 문제를 여기 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음. 그럼 서재영님께서 만약에 발표를 하신다 그러면 그 어떤 그 문제를 가져와 보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를 약간 저것만 봤을 땐 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저걸 한번 보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줄인다면 약간 알고리즘적으로 줄인다면 그런 생각은 약간 프로그램에서 하는 생각이고 아니고서는 이거를 실제 내가 그러니까 실생활을 좀 접목시키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관심사가 움직임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러한 예제나 같은 경우는 그런 조금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실생활을 이렇게 수식화하고 이걸 다시 연습 문제화 해가지고 이걸 좀 같이 공유해볼 생각.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특히 슬랙에 올리신 거 보니까 드론 관련해서도 팀원 모집하시던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준비하시는 거죠? 이거 같은 맥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최종 그 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위해서 약간 밑바닥을 쌓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움직임을 대해서 수식적으로 이해하고 저긴 움직임을 표현하고 전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생각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그냥 따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따로 시작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선대에서는 아닌데 물리학 들어가면 미적분 들어가면 그때는 물리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붙여보고 싶어요. 이제 공통의 레퍼런스가 아닌 경우라고 했을 때 발표를 꼭 문제풀이가 아니어도 계산이 들어가면 된다고 하면은 그 물리학을 끌어와서 하는 계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진짜 리얼 프로젝트를 디테일로 잡아서 가시는 거니까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 있거든요. 저거를 진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해보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서장님께도 그 시간이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약간 저는 학부 때 그러니까 수학 수업이나 CS 수업에 다 하나의 의문 그러니까 하나의 좀 짜증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지? 저는 이게 지금 안 와닿으니까 이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약간 컴공 해가지고
저 솔직히 딱 딥러닝, 나는 딱 딥러닝 전공할 거니까 딱 딥러닝 배우고 난 이후부터 다 학점이 다 CF 이렇게 나왔거든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좀 직진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원래 남자에게 유턴은 없습니다. 직진입니다. 직진. 아, 그쵸. 직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직진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유턴하고 로터리 돌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직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잡담이었고요. 혹시 뭐 다른 거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씩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일단 진도 같은 부분은 일단 해보죠. 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저 프로블럼 셋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는 걸로 하고 조금 내용은 정리해서 제가 슬랙에 한번 어떻게 하자라는 제안을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자유로운 의견을 또 충분히 개진을 해주시고요. 뭐 그 진도 다 안 나가도 됩니다. 본인은 2번까지 하겠다, 3번까지 하겠다. 그냥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문제 꺼내 와가지고 본인의 계산을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정서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사항이나 이제 뭐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그 질문자 지정하는 거는 아, 어떻게? 맞다, 그거. 저는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또 재밌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슬랙에 먼저 올리는 사람의 특권으로서 질문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예능적으로. 누구누구누구 선생님 나오세요. 해가지고 순서대로. 누군가가 미리 지정한 질문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약간 이런 정서로 해보면 약간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승부할 사람을 약간 고르는 거죠. 너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같은 문제 풀어볼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질문 받은 사람, 지목 받은 사람은. 저는 그런 걸 워낙 좋아해서 그런 재미가 있어서 저는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챌린지도 되고. 어떠세요? 해보실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해볼까요? 뭐 다른 분들 혹시 뭐 그, 네, 그, 아직은 안 친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누구 지목하지 약간 이런 것도 고민될 수 있으니까, 좀 스터디 진행해보면서 좀 친분을 쌓고, 그 이후에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예. 일단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친목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지정합니다. 저는. 각오하십시오. 예, 또 다른 거 의견 없으세요? 저는 약간 이게 세미나처럼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각자 이게 배경 지식이나 그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레벨을 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걸 고민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맞춘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레벨까지 내려가서 설명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 어떤 사람에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장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걸 끌어내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가끔 뭐 수준에서 조건희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어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이 듣기에 편안해야 되거든요. 들을 때 뭔 소리야라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 띵 뜨는 순간 그 PT는 망한 거거든요. 그 상대방이 야 너 무식해서 그것도 못 알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우리 인생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진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쉬운 언어로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저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경영학 전공자라 PT가 진짜 많았었고 학부 때도 사실 실무에서도 PT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일 그거를 훈련받을 때 저희 교수님이 숙제로 내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 경영학을 하나도 안 배운 애한테 회계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오. 이런 거 시험 문제 내시기도 하고 그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일본인의 관점에서 설득해 보세요. 막 이런 걸 저희는 시험 문제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로우 레벨에서 편안하고 타당한 언어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계산 구조가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설명한다는 거는 사실 그걸 다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봐요.
오히려 되게 복잡한 거를 더 훨씬 쉬운 랭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추상화와 구체화 사이에서 자기가 중심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이게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까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뭐 질문. 하다 보면 질문이 그냥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거기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죠. 한민규 선생님은 수학 지금 전공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학과에서 근데 사실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계산의 필요를 느끼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들리시나요? 네, 다 들었고요. 계산에 음, 계산은 뭐라도 인풋을 넣자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저의 가장 메인인 현재 관심사는 그냥 생각 쪽에 더 가 있는 것 같긴 음, 합니다. 계산도 근데, 생각이 네네. 기초니까요. 네, 계산도 생각이 기초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또 의견 계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질러 보고 하면서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질문이 특별히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그 리딩 스타일의 스터디라는 건 어떤 식이에요? 제가 사실 이 스터디가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약간 메인이 돼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그런 건 줄 알고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아까 그 뭐지? 발표자를 지정한다는 거나 어떤 식으로 이제 각주 개념 스터디가 진행되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말씀이 좀 와간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주차별 발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매주 각자의 발표가 있는 스터디를 지향하고 있고요. 각자가 10분씩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기가 그 주차에 계산하고 공부해 본 결과를 문제가 됐던 뭐가 됐던 가져와서 발표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차의 리더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냥 그 내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명확하게 가져와야 되고, 내가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고, 이거를 왜 고민해 봐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질문으로 바꿔가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 주신 발표자나 질문자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서 한 건데, 특정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하면 사실 시간상 아무리 뭐 90분 2시간 해도 미리 읽어보고 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디스커션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미리 자기가 발표할 내용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자를 한번 나의 발표에 대해 질문을 할 사람을 지정해 보면 어떠냐 이런 그냥 아이디어성 얘기가 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그냥 일단은 개인별 발표를 하는 형태로 스터디를 해보자까지 정도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날 스터디에 만약에 10명이 오면 최소 100분 스터디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100분, 10분까지 안 올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주차별로 하면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2, 3주 지나야 확정 멤버가 떨어질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실 분들은 꾸준히 하실 거고 재미없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아, 뭐, 그럼 네. 이상적으로는 전부 다 10분씩 발표 자료를 준비해 오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 준비된 사람들의 디스커션만 이렇게 듣고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Q&A 세션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시간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막 10분 생각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거 다 쓰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그럼 슬랙에다가 자기가 공부하고 노트를 올려서 먼저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주 자스터디에 줌 접속해서 이렇게 발표하면 되는 건 거죠?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면 오늘 했던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서 슬랙에 한번 공유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은 선형대소를 공부를 하자. 요거 그냥 하나거든요.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차보 다 떼고 선형대소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 요거 하나 있고 각자 각 주의 발표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서 디스커션과 질문을 well define 해보자. 요 정도로 정리를 오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올릴 테니까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얼마든지 개진해 주시고요. 얘기를 안 한 게 남았는데 저희 스터디 시간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닭가수가 수요일이라서 화요일 저녁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요일이 편하세요? 어차피 투표는 올릴 건데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저는 일단 저는 월요일이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좀 쉬자는 주의여가지고 주말만 빼면 다 괜찮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네, 저도 언제가 편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월요일 희망하기는 합니다. 시간대가 언제가 편하세요? 월요일은 아마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혹시 월요일에 하게 되면 한 10시 반 정도에 시작해도 되나요? 제가 월요일 날은 보통 일정이 10시 정도 끝나서 퇴근하고 오면 10시 반 되는데 시간대가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시작하면 상관이 없으신가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시 반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투표를 좀 올릴 테니까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자기가 제일 편한 시간 쭉쭉쭉 올려주세요. 중복으로. 그냥 그러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레코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